오늘 서울지방법원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어떤 일 때문에 나오셨는지 좀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국가를 상대로 한 첫 손해배상 첫 재판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어떤 폐악질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묻는 재판입니다. 뉴스버스는 지난 2021년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후보 검증 차원에서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를 했는데요.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검 중수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비리를 덮은 의혹이 있다, 이런 보도를 했었는데 2023년 9월에 와서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책각거래 의혹이 책각거래가 불거집니다. 이걸 기화로 해서 윤석열 검찰은 이 보도를 했던 뉴스버스, 경향신문, 그리고 뉴스타파 이런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이라는 이런 프레임을 붙여서 대대적인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비리를 무마했다는 이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관련 기록들을 제시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검찰이 알고도 덮어씌우기 수사를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검찰의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소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는 그 전제가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비리 무마 의혹이 없었다, 이걸 전제로 하는데 실제는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도 명예훼손 수사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 조작 수사하고 덮어 씌우기 수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조작 수사였다는 그 정황을 알 수 있는 뭐 구체적인 뭐 사안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부산저축은행 그 대출을 할 때 금융 컨설팅 수수료, 이런 식의 어떤 대출 약정서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는데, 금융 컨설팅 수수료라 하면 대출 브로커들이 받는 어떤 알선 수수료를 의미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대출 약정서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걸 그 당시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했던 대검 중수부가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눈 감았다라는 거죠. 이 확보를 했으면 누가 봐도 대장동 대출의 알선 수수료가 수수료 범죄가 있구나, 이런 수사의 단서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눈 감아 버렸다. 그러니까 무마 의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023년 12월 26일 제가 압수수색을 당할 당시 검찰은 저의 압수수색 영장에 그런 어떤 대출 약정서가 제출돼 있다, 이런 표현들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당시 검찰도 2023년 수사를 할 당시에도 그런 대출 약정서에 금융 컨설팅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허위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수사를 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덮어씌우기 수사라는 거고, 그 위에서 첫 번째, 검찰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 이건 인지수사의 범위에 벗어나 있습니다.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를 개시해서 수사권 범위 밖에 수사를 했다, 그래서 불법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검찰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검찰은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버스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유력한 대선 후보이던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로 활동한 조우영 씨 사건을 무마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표는 언론 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정말 검찰이 저렇게까지 수사를 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그 불법에 기초한 위법한 수사 개시를 한 다음에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압수수색은 강제 수사의 한 형태인데, 그 압수수색을 하고 어떤 부분이 불법이냐면
수사권이 없는 부분도 불법이지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전혀 동의 없이 휴대폰 전체 네. 그리고 디지털 어떤 기록들 전체를 대검 디넷이라는 서버에 저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나중에 돌려받긴 했지만 저장한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동안 뉴스버스를 통해서 디넷 범죄들이 드러났었는데 그 불법 압수수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고요. 또 수사 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저와 통신을 했던 3,000명의 주변 사람들 통신 조회를 했는데,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통화해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이런 걸 조회를 했는데 3,000명이라고 한다면 무차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혐의에 관련된 국한돼서 국소적으로 제한된 사람만 하는데 이건 연락한 사람들을 전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통신 사찰 성격을 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주변 분들께서도 이렇게 좀 고통을 호소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항의 전화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덮어씌우기 수사라는 것과 그 위에서 수사권 남용, 인지수사 이 부분, 그리고 불법 압수수색, 그리고 마지막 말했던 통신 사찰 이 부분인데 그 대부분이 그러니까 통신 사찰을 당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반부패 수사부에서 날라오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가 당신의 어떤 이런 통신 조회를 했다 이런 고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불안감조성.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라 뭐 이재명 대표, 추미애 의원 등등 정치인, 그리고 저의 어떤 고교 동문, 그리고 가족, 친인척 전부에 포함돼서 한 3천여 명에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이 그런 불안감을 해오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분들이 불안감을 호소한다는 것 자체는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어떤 신뢰성이 치명적인 어떤 손상을 입기 때문에 언론인으로서는 큰 뭐랄까요, 치명적인 손상을 봤다 이런 어떤 손해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한 어떤 민사적 책임을 묻는 첫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했냐, 재판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입증하기 위한 차원에서 문서들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문서들을 요구했냐면, 지금 현재 저와 같은 혐의로 저는 불기소가 됐지만 검찰이 혐의 입증을 못해서 불기소가 됐어요. 하지만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뉴스타파 기자들, 김용진 대표, 한상진 기자, 그리고 김만배 씨, 신학림 씨 등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의 같은 혐의이기 때문에 그 아까 말했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어떤 재판 기록의 일부분을 문서를 송부 촉탁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통신사찰과 관련돼서는 통신사에 그런 통신 조회를 했던 문서 원본 이걸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검 중수부에서 아까 말했던 대장동 대출 관련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영 씨 수사 기록, 그리고 이강길 씨, 저희들 기사에서 언급했던 대장동 사업자 이강길 씨의 조사 진술서 이런 것들을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일단 문서를 내주면 문서를 보고 검토해 보겠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부실 수사라는 게 확정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파급력이 있죠. 왜냐하면 네. 이거는 이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무마 의혹을 털어내기 위해서 대선 국면에서 그런 보도를 했던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덮어씌우기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인정이 된다 그러면 큰 어떤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뉴스버스 이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게 될 텐데, 이렇게 응원에 한마디 뭐 독려하시거나 뭐 이렇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어차피 윤석열 씨는 지금 내란죄로
내란죄로 이제 재판도 받게 되고, 그리고 현재에서 탄핵을 앞두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내란과 관련된 부분이고,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검찰이 했던 폐악질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윤석열 정권의 어떤 청산 작업들을 거치면서 그런 어떤 추가로 더 드러나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 재판은 윤석열 검찰의 어떤 폐악질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첫 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